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주에는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분화되는 경향이 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시장이 변동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몇몇 종목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한 달 이상 동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2100, 2200 선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러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몇몇 종목들만 대형 몇몇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지 마가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러셀 2000 같은 소형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이제 못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나스닥하고 이 러셀 2000하고 사이에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2000년에 IT 버블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닷컴 버블 시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게 언택트 시대가 오고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 이제 예전에 닷컴 주식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결국 바꾸긴 했죠. 근데 그렇죠. 20년 지나서 보니까 바꾸긴 바꿨죠. 네, 20년이 걸렸고 그리고 사실 그때 올라갔던 닷컴 주식들은 지금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고 세상이 이제 그런 식으로 IT 중심의 세상으로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퍼져나가지 못하면 돈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주가에도 결국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털도 개선시키고 하는데 너무 특정한 몇몇 종목만 가는 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두려워해서. 이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러셀 2000을 사겠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종목들은 살아남겠지라고 하는 쪽으로만 몰려들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더 이게 좋아 보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을 종목별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게 이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면으로 봤을 때 모두 다 1조 달러를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 시장 사상 가장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데에서도 보면 오늘 네이버가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좁혀지는 형태로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면서 좁혀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만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업들이 지금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워낙 많이 뿌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술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상태, 조금의 이익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 거는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의 버블인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한두 종목 빼고 나면 지금 정도의 버블이 그때 버블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의회가 또다시 이제 돈을 풀지 않겠나. 그 돈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마가 주식들도 사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3월 달에는 그게 이제 워낙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근데 결국은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했거든요. 고용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러셀 2000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고용이 늘어나는 쪽은 중소형주의 쪽은 전혀 미국 경제에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몇몇 이제 뭐 이 몇몇 주식들로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는 몇몇 주식들로 돈이 몰려가면서 이쪽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 연준과 미국 정부 의회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또 반복한다. 그렇죠. 뭐 이거 좀 예. 제가 볼 때 시장이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저기 테슬라 주가 올라가라고 돈 푸는 건 아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죠. 근데 그걸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거가 있으니까 계속 돈 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7월 뭐 하순에 7월 마지막 2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 추가 부양책은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 같은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걸 누가 갚으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공화당은 돈 많이 쓴다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공화당을 열심히 찍지 않아요. 예. 돈을 안 쓴다 그래야지 공화당 그렇죠. 지지자들이 예. 열성적으로 투표를 하는 건데 지난 3월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고 음. 뭐 민주당이야 이제 돈을 쓰겠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투표를 하니까 돈을 쓰겠다고 하고 지난번에 3조 달러를 쓰겠다고 나오긴 했는데 공화당이 여기 같이 들어가서 그래 씁시다라고 하면은 공화당은 지지자들이 예, 그렇죠. 예, 예, 등을 원래서부터 돌려버리고. 아무튼 예. 공화당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거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작은 정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이상한 있는 방향으로 것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 정부나 의회나 연준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예. 있는데 이런 걸 또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주식 시장에 있는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자꾸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식은 전체 경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 시장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 김일고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스닥과 러셀 2000의 비중이 2000년도에 IT 버블 때만큼 올라갔다. 그때 생각으로 그 이후에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시장 중에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중국 주식 시장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한 2주 동안 시장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끌고 왔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동력은 나스닥인 것 같고 한쪽 동력은 중국 시장인 것 같고 이런 형태로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 시장의 상승은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예.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 정책. 정부 정책. 두 번째가 정부 정책. 예. 세 번째가 정부 정책. 정부 정책.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사실 지난번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했던 게 1대1로 하면서 중국이 달러를 많이 썼어요. 외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자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홍콩이 외화의 유입 통로였는데 홍콩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직접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중국 본토로 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회사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화로 조달한 기업들이 달러화 부채를 못 갚고 있고 디폴트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예. 물론 중국의 외환 보유가 많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걸로는 그 돈은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우리나라 97년 꼴이 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걸 이제 외화의 유입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1단계 무역 합의가 지금 사실상 작동을 안 하면서 네. 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가면서 가령 사실 MSCI 주식 지수에 중국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씩 늘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
그렇게 뭐 저기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채권 지수에 중국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시티가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원래 예. 올해 봄에. 근데 이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달러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근데 예전에 중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던 게 중국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때 중국은 뭘 했느냐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대거해서 그 돈을 이제 기업들이 저기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기업들이 챙기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간 게 없는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예, 예, 예. 이게 뭐냐면 들어온 돈이 주가를 올리는 데 쓰인 게 아니고 들어온 돈이 그냥 기업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장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채 주식시장으로 가계의 자금이 들어가고 예, 예.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고 주식 발행해서 현금을 챙겨서 장기 침체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연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중국도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쪽 저쪽에서 버블이 생기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들이 워낙 똑똑해서 예. 이쪽으로 연준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저쪽으로 그래서 예, 나스닥의 몇몇 종목으로만 가버리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 쪽으로 돈을 몰기 위한 정책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중국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미국의 실적이 어떨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그 지난 1분기가 그 전에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그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예. 그 순이익이 이익이 한 15%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 15%. 예, 1분기에 이미 바이러스 영향을 좀 받았고 예. 2분기는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한 절반, 마이너스 예. 45% 정도가 예. 이제 뭐 그 팩셋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기업 실적 추정치를 받아서 집계해 놓은 걸 보면 거기 집계해 놓은 걸 보면 한 마이너스 45% 정도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심하게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크게 이게 더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투자자들이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예. 워낙 뭐 나쁘다고 예상을 했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건 지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 45%든 그게 마이너스 65%든 지나간 것이고 뭐 3분기에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쪽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실적 시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핵심은 그 기업들이 이제 CEO나 CFO가 발표를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지 지금 시장에 주가가 있고 그 주가에 따라서 기업이 이 정도 이익을 벌 거야라고 예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의 예상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봐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또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나쁠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나오는 수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얘기하는 커멘트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2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 스타트가 됐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네.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 우리나라는 1분기에 이미 1분기에도 실적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분기는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워낙 전체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삼성전자 때문에 이게 워낙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 예. 그 가뭄에 콩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거기다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적의 증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뭐 언택트 기업이라는 데가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몇몇 기업들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3분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여기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2분기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좀 경제 활동이 개선되다가 그것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다녀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경제 활동은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뭐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보면 예. 위치 추적 동의하느냐 뭐 해서 동의한다고 해놓으면 이게 다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체크하거든요. 라우팅 리퀘스트라는 걸 갖고 하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세 개로 범주로 나누어서 집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다, 걸어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환승하는 데 있다. 예. 예.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운전과 뭐 걸어 다니는 것은 활동량이, 그러니까 리퀘스트 양, 라우팅 리퀘스트 양이 예전 1월달 바이러스 돌기 이전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 올라왔어요. 예. 지금 이러고 있는데, 환승역에서의 그거는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예, 사람들 모이는 곳에 안 간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이빙, 워킹 이런 거 가지고 경제 활동이 예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여전히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본다고 한다면 기업 이익이 이제 개선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 30% 이상 예. 낮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정도가 돼야 2019년 1분기에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닝 시즌에 업종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글쎄 지금도 뭐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실적이 개선되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언택트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예. 요즘은 뭐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유명한 분들이 웹 세미나 이런 거 하는데 참가해봐도 다들 주제는 그거예요. 이게 펀더멘탈과 주식시장의 이 차이. 괴리,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토론이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예. 이게 뭐 몇몇 기업들이 몇몇 업종에서 분명히 실적이 더 좋아진 건 있습니다만 그거는 크지는 않고 주가는 이만큼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 시즌은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에 시장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우리는 그만큼 못 벌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주가에 나쁘겠지만, 그렇죠. 예. 그거 아니고서는 실적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그 상태죠. 네. 아주 업종에 관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예. 하나를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의 뭐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예.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는 비싸니까 파는 겁니다. 팔고 나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 올라가더라도 아이고 뭐 그거는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 방식이 1번 방식인데 주식에서는 1번 방식은 그렇게 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예, 예, 모르거든요. 이번의 방식이 참 어려운데 이걸 시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크게 피해를 입으시죠. 그래서 네.
전체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5% 많아도 10%가 안 되는 분들이 이 성공을 거두고 나머지 95%는 여기서 실패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가령 제가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100명이 있는데 예. 이 100명을 계좌의 수익률 가지고 분포를 만들어 놓으면 제로 마이너스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 뭐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조금인 거죠. 5% 뭐 많아도 10%가 채 안 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방식은 가보자라는 겁니다. 예. 가보자라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확 질러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면 처음에 조금만 샀다가 올라가면 계속 더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예,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번 돈은 좀 되는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현재 주가하고 나의 매수 단가하고 사이의 괴리는 예.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가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실현 안 하고 있는 이익은 조금씩 커졌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올라올 때는 30% 올라와서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떨어질 때는 불과 5%만의 손실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예.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훅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30% 올라왔는데 불과 5%만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타기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저는 투자에서 대부분의 실패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마구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산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물타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손해를 보고도 팔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진 게 진짜 떨어진 건지 아닌지 판단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도박에서 판돈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5번을 사서 맞춰서 계속 올라왔는데 한 번 틀려서 이게 크게 잃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과 도박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한 번에 투자해서 하고 그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올라가든 떨어지든 중간에 계속 더 사고 하는 그거는 조금씩 판돈을 키워서 한 번에 크게 잃는 그런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하기를 잘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더하기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쨌든 7월 말에 미국 의회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이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느냐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좀 크게 본 박스권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큰 박스권 내에서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오르는 종목들 너무 계속해서 좋은 이 생각을 갖고 주식의 규모 이런 것들 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